15번 주택법부터 마지막 들어가자. 자, 주택법령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우리 세대구분형 공주택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몇 페이지? 184페이지. 그래서 184에 보면 세대구분형 공주택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고 구분할 줄 아느냐? 그게 시험 문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1번.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는 내용은 양자에 모두 적용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즉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고 짓는 거하고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 허가 등을 받고 설치하는 거하고 이 두 가지가 둘 다 공통된 게 있다. 첫째는 뭐 된다? 이거 첫 번째가 공간,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는 뭐를 할 수 없다? 구분 소유할 수 없다는 건 둘 다 양쪽에 적용되는 겁니다. 또 하나 있죠. 세대수를 여러 개로 놨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몇 세대로 본다? 하나의 세대로만 본다는 거. 그 두 가지는 위와 밑에 둘 다 공통적인 사항이고 이제 그 다음에는 갈라지는 내용들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그러면 1번은 양재 모두 적용된다? 맞죠? 2번 세대분형 공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주택 건설 기준 등을 적용할 때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와 관계없이 법적으로는 몇 개로 본다?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는 내용은 어디에 적용된다? 양재 모두 적용된다. 맞아요. 그것도. 이제 3번 세대구분형 공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넘지 아니할 건 어디에 적용된다? 전자에만. 그럼 후자에는 얼마죠? 3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이에요. 그게 다르거든 또. 그래서 둘을 구분하라. 그 다음에 4번은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하다는 건 어디에만? 그건 전자에만 적용돼. 후자에는 그런 말이 없어. 봐봐요.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비교해놓고 가만히 보면 차이점이 눈에 보여야 돼. 그걸 지금 비교한 거야. 그래서 4번은 전자에만 적용된다? 맞습니다. 즉 후자에는 없습니다. 5번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두 세대 이하일 것이라는 조건은 어디만 있다? 후자만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 되는 소리야? 두 세대 이하일 것. 그럼 두 세대 이하라는 건 무슨 말이죠? 두 세대 또는 한 세대란 말이잖아. 그럼 세대 구분형인데 한 세대만 해놓고 세대 구분이란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세대 이하일 거가 아니고 뭐라 써야 돼? 두 세대일 것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원래 자기 집 저기 봐봐요. 이 뜻이잖아. 여기 하나에 이렇게 주택이 있는데 가운데 세대 구분했죠? 이렇게 딱 두 개만 하라는 얘기야. 그러다면 몇 세대야? 기존 걸 포함해서 두 세대일 것이지 두 세대 이하일 것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한 세대도 된다는 수 있잖아. 그럼 한 세대는 세대 구분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잖아.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한 세대 놓고 세대 구분했다고 하면 아니 벙벙해지는 거죠. 뭐야 나눈 것도 없는데 무슨 놈의 세대 구분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세대 이하일 거 아니라 뭐란다? 두 세대일 것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야 돼. 근데 법 만든다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두 세대 이하래요. 그럼 한 세대도 있냐? 한 세대 갖고는 세대 구분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지. 봐봐 이거 없으면 이게 어떻게 세대 구분이야? 한 세대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법은 그렇게 서술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5번은 어디만 적용된다? 이거는 후자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자, 따라서 그게 틀린 정답. 자, 66번.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대한 설명서 틀린 것. 첫째, 리모델링은 왜 하죠? 우리 이건 용어적 쪽에 나와요. 그래서 리모델링의 첫 문제는요. 보세요. 187페이지에 보시면 리모델링하고 용어적이 나오죠? 거기 있는 내용하고 어디 있는 거하고 저 뒤에 마지막 그 주택법 끝날 때 거기 리모델링 기본계획부터 이렇게 몇 가지 나오죠? 거기 있는 걸 보통은 합쳐서 한 문제를 냅니다. 아셨죠? 그걸 따로따로 내지 않고 용어적에 있는 거하고 저 뒤쪽에 리모델링 원래 내용하고 합쳐서 한 문제를 낸다. 자, 이런 식으로 내죠. 1번 리모델링은 왜 하죠? 건축물의 노후 확대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하는 게 리모델링이야. 노후화 억제나 기능 향상이라는 걸 목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다. 두 번째,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최대 몇 개층까지 가능하죠? 3개층 이내에서 수직 증축을 증축하는 게 가능한데 단
건축물의 기준 주수가 몇 개층이라면 14층 이하짜리 건물이라면 몇 개층까지만 가능하다? 2개층까지만 할 수 있다. 그렇게 됐죠? 세 번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몇 퍼센트 이내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계획이 가능하다? 각 세대 증축 가능한 면적 합산 면적에서 몇 프로? 15%죠. 1000세대 아파트 단지라면 세대수 증가는 최대 몇 세대까지 할 수 있다? 150세대. 그래서 1150세대 아파트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 이런 건 숫자를 잘 못 외우겠으면 그런 사례를 해오세요. 아, 여기 몇 세대? 1000세대 아파트야. 그럼 세대수 증가는 몇 세대까지 할 수 있다? 150세대. 그럼 몇 프로야? 15%. 그렇게 하지. 퍼센트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럴 때는 세대를 머릿속에서 그런 관념으로 특별한 사례를 외우는 게 훨씬 더 암기력에 좋습니다. 그래서 30%나 15%. 1000세대면 150세대. 이렇게 오라는 얘기죠. 자, 따라서 3번이 틀린 정답. 4번, 증축 리모델링은 뭐 받아놓고 사용검사일 또는 임시사용 승인을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받아놓고 몇 년 내? 15년이 지나야 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15년 지났다고 다 할 수 있다? 아니요. 시도제로로 따로 정할 수 있어. 그 기간을 15년이 이제 증축이 아니고 몇 년? 15년 이상 20년 미만에서 따로 시도제로로 정하면 그 연수가 경과해야 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서울특별시 조례는 몇 년으로 했더냐? 17년 하고 돼 있었어요. 그 17년이니까 15년 지났다고 하는 거 아니야? 몇 년 지나야 돼?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17년 하고 하면 17년이 지나야 됩니다. 왜? 15 이상 20년 미만 사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기억하죠. 자, 5번 증축 리모델링은 각 세대의 주거전입 면적의 30%에서 전유 부분을 증축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세대의 주거전입 면적이 얼마밖에 안 된다면 얼마라면 85년부터 미만이면 몇 퍼센트까지 할 수 있다? 40%까지 증축할 수 있다. 예, 이것도 맞는 문장. 따라서 틀린 건 3번만 정답. 자, 67번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대한 설명서 틀린 것. 1번 모집 주체는 설명한 주택조합 가입 계약서의 내용을 이게 무슨 말이죠? 주택조합 가입하려면 뭐에 대해 그 설명서를 첨부해가지고 그걸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설명해줘야 돼. 가입 신청서 있죠? 거기 적혀 있는 내용들을 다 설명해주게 됐습니다. 그는 가입 계약서의 내용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뭐였다? 이해하였음을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 자, 이거 설명 다 내가 다 들었어요. 이해하고 있어요. 라는 거 말에 확인을 하는 서명을 받으랍니다. 뭐 이렇게 요새를 만들어 놨어요. 확인을 받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그걸 교부하고 그 사본, 복사본은 누가 갖고 있다? 지들이 가져. 그러니까 원본은 가입하는 사람한테 주고 사본은 지들이 몇 년간 보관한다?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2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법인격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주택조합만 법인격을 가져. 그건 어디 있는 걸 준용할까? 전비법에 있는 걸 준용합니다. 따라서 이때 전비사업조합을 뭐라고 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한다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법인격을 갖는데 그 법인격에 있는 건 어디 있는 걸 준용한다? 전비법에 있는 그 법인격을 그대로 준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3번 주택조합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주택조합의 임원 직원을 겸할 수 임원 직원 발기인 셋을 겸할 수 없다. 그것도 맞는 문장이고 4번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된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후로 구성되는 총회의결을 거쳐서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거 어디 나오죠? 우리 책 어디에 있어요? 이 내용 197 예, 197페이지 보시면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나오는 내용이야. 197페이지 동그라미 1번. 이거 세 가지 설명했었어요. 그죠? 주택조합 가입했다고 가입 신청서가 수리된 날부터 몇 년? 2년인 날까지 뭐에 대해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된다. 라고 했었어요. 안 받으면 그냥 조합설립 인가 받아야 돼. 안 받으면 못 받으면 다 총회 열어가지고 야 우리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사업 종결 여부 결정하는 총회 열어라. 그랬었죠? 또 하나 뭐 받고 나서는 조합설립 인가 받았으면 그렇다 몇 년 내? 2년 내 뭐에 대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된다. 그죠? 또 이 조합설립 인가 받아 이제 2년에 몇 년? 3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또 총회 열어가지고 그때 조합원들이 와서 조합
해산 여부 결정하는 총회를 열어라. 이렇게 돼 있었잖아. 하나, 둘, 세 가지. 거기 1, 2, 3. 그 세 가지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시험 문제 영수네요. 그림고법에다가 표시했었고 몇 번 설명했었어.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합니다. 따라서 몇 번? 4번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됐죠? 그로부터 2년 조합설 인가를 받지 못하면 맞잖아요. 그래서 그건 맞는 문자. 그래서 5번 주택조합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으면 그로부터 몇 년? 2년이 된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한다? 그럼 몇 년이죠? 3년이죠. 여기 2년하고 3년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어. 2년은 뭐죠? 조합 설립 인가 받아놓고 2년 내면 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이 없으면 그때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었죠. 몇 년 내? 2년 내에. 그리고 3년 내에는 뭐 해야 되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고 못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 인가를 받아야 되고 사업 승인 신청이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만약에 사업계획 승인을 못 받으면 그때 뭔가 총회 열어서 조합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거잖아. 그래서 2년짜리, 3년짜리 이 숫자를 정확하게 외우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197페이지 있잖아요. 숫자들. 자, 따라서 여기는 조합설립 인가 받았죠? 그럼 몇 년까지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 3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2년.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는 건 2년 내에 되고 인가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는 건 3년 내 받아야 되고 이걸 혼동하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는 건 2년.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것까지는 3년. 그걸 혼동하지 말라. 그래서 5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자, 64번, 68번. 사용검사 등에 대한 설명서 틀린 거. 1번.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 또는 대주성 사업을 완료한 지역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사용검사를 받습니까? 사용검사권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맞아요. 이거 좀 웃기는 내용이야. 서울특별시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야. 근데 나중에 건물 다 짓고 나서 인가받는 건, 사용검사 받는 건 누구한테 받는다? 구청장한테 받는다니까? 웃기는 거죠. 자, 인가 내준 건 누군데? 사업계획 승인 내준 건 서울특별시장인데 근데 나중에 다 짓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사용검사 받으러 가는 건 구청장한테 간다니까? 그럼 구청장이 그 내용을 잘 알을까 모를까? 모르죠. 아니, 서울특별시장이 인가에 승인해준 걸, 사업계획 승인해준 걸 구청장은 담당자가 아니었으니까 잘 모르잖아. 그럼 이제 구청장이 와가지고 검사하러 왔죠? 그럼 현장 보면서 사업계획 승인받으러 됐는지 보다 보니까 뭔가 사업계획 승인 내용하고 실제로 증거하고 좀 달라. 뭐라 하죠? 구청장이 이제 트집 잡겠죠? 야, 이거 뭐 사업계획 승인받으러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업 주체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구청장님 왜 그러십니까요? 이거요, 전번에 사업계획 승인받을 때 서울특별시장께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니까 이거 문제 없는 겁니다. 그럼 구청장 그 사실을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는 그때 관여도 안 했는데 모르잖아. 그러니까 구청장은 무슨 취급받는다? 병신 취급받는 겁니다. 거기서. 그게 웃기는 거죠. 그래서 사업주체가 뭐라는 줄 알아? 아이고, 구청장님 이 더운 날씨에 그죠? 지금 이렇게 고생하시지 마시고 저기 시원한 데 가셔가지고 우리 막걸리 한잔 드시고 가실 때 뒤에 트렁크 열어보시면 거기 뭐 들어있어? 사과 박스 들어있으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냥 얼른 뚝딱 넘어가자 이거야. 뭐 귀찮게 당신이 사업계획 승인 내준 것도 아닌데 괜히 검사한답식으로 와가지고 그죠? 꼬장꼬장 따지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 나오는 겁니다. 이거 뭐가 잘못됐죠? 그러니까 아파트 진 것들 다 문제 생기는 게 자기가 사업계획 승인 내준 자가 지가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는 밑에다가 내려보냈다는 거. 서울특별시장이 사업계획 승인 내주고 검사는 구청장이 한다는 거. 이게 문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항상 비리가 나오고 거기 문제점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거기까지. 자, 그럼 몇 번? 1번은 맞아요. 2번. 근데 예외가 있어. 국가 및 한국토지자공사 사업주체라면 그때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죠? 이거는 사업계획 승인은 국장한테 직접 받아. 그걸 국장한테 받았으니까 나중에 검사도 누구한테 받는다? 그건 국장한테 받으래. 예, 이거는 제대로 된 거야.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국가 및 한국토지자공사는 얘들이 사업이 끝나면 국장한테 사용검사를 받아라. 그것도 맞죠. 그럼 사용검사를 신청하면 며칠 내에 해줄까? 15일입니다. 건축법하고 혼동하지 마요. 건축법은 공사 다 끝나면 건축법에서는 뭐 받으러 가죠? 사용 승인 신청하러 가. 그럼 사용 신청을 받으면 며칠 내에 검사하죠? 거의 7일 내에 검사한대서. 그러니까 건축법은
7일 내 검사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주라 라고 돼 있고, 주택법은 15일 내 사용검사를 해야 된다 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이 건축법보다는 거의 2배 더 넘어가. 2배가 넘어가. 7일, 15일. 둘을 건축법하고 주택법을 혼동하지 말 것. 또 4번. 7일 하면 틀리죠? 15일이야. 4번. 사업계획 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 동별로 사용검사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용검사가 아파트 단지 전체가 끝나야지만 사용검사 받는 게 아니고 101동, 102동, 103동, 104동 해서 10개 동을 짓는다면 2개 동은 끝났어. 나머지 8개 동은 지연되고 있어. 그러면 2개 동만 먼저 뭐 할 수 있다?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5번. 사업 주체가 파산 등으로 주택 건설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시공보증자가 먼저 공사하고 그 자가 없다면 입주 예정자가 잔여 공사를 끝내놓고 사용검사를 받아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용검사 받아야 될 사업 주체가 망해버렸어. 어떻게 돼? 못하잖아. 그럼 보증선자가 대신해 줘야 되고 그 자도 없어. 그러면 결국은 입주 예정자들이 지들이 공사 끝내놓고 지들이 사용검사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맞죠?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3번. 69번.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1번. 공공택지 외이택지로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다. 원래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건 몇 군데죠? 3군데에서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라고 됐었죠. 그 3군데가 어디죠? 크게는 2가지로 나누죠. 어디하고 어디? 공공택지하고 공공택지 외택지. 그리고 공공택지 외택지 주선 몇 군데? 3군데. 첫째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두 번째 주거재생 혁신지구. 세 번째 투기과열지구에서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 이렇게 3군데로 나눠지죠. 그래서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 여기만 분양가 상한제라는 걸 적용한다. 그렇게 됐습니다. 따라서 공공택지 외택지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다. 맞죠? 2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국장은 자, 시도사나 시장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뭘 받을 수 있어? 우리 구역에 적용된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이제는 투기 바람 없으니까요. 뭐 해주세요? 해제해 주세요. 라고 해제 요청이 들어왔어. 그럼 요청받은 국장은 어떻게 하랍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청받으면 그로부터 며칠 내? 40일 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역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해제 여부 결정하는 건 며칠 내한다? 40일 내에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3번.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로 이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어디에 나와요? 209페이지 맨 위에 있어요. 20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언제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래? 적용하는 시점 최초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들어오는 그거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라는 거 아마 표시돼 있을 거야. 이것도 했었어요. 209페이지 들어있죠? 그 내용. 자, 그 다음에 4번은 우리 책에 했던 거 없어. 분양가 심사위원회라는 거야. 우리 책에는 현재 분양가 심사위원회 내용 빠져있죠? 예, 있어? 210페이지에 있어요? 맨 밑에? 맨 밑에 좀 써놨다. 210페이지에 맨 밑에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는 시험 문제 났었거든. 몇 회? 26회 때 한번 났었어. 그럼 26회 때니까 몇 년 전이야? 4년, 3년, 7년 전에 난 거네. 그래서 그때 한번 시험 문제 질문 났던 건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나길래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해서 빼버렸던 건데 어쨌든 최소한만 정리하자. 분양가 심사위원회에 관한 내용 4번 시장운수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 또는 사업계획, 사업시행계획 인가 또는 건축허가가 있는 날부터 며칠 내? 20일 내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 즉 분양가 얼마를 할래라는 금액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필요한데 그걸 누가 이걸 설치하고 운영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이거 누가 하는 거 아니야? 사업계획 승인권자 한다면 틀려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아니라 밑에 쫄다고 제일 쫄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됐다. 며칠 낸다? 20일 내. 20일 내. 그렇게 정리하죠.
5번 수도권에서 건설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의 주택은 거주 의무기간이 2년이다. 거주 의무기간 또 나왔네. 숫자 골치 아프죠? 어떻게 그래서 5년 어떻게 해야 돼? 3년 2년 3년 2년 5, 3, 3, 2, 3, 2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이건 뭘 말한단다? 이 네 가지는 뭐 가는 거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돼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서는 몇 년간 거기서 거주해야 될 의무를 갖는다. 5년, 3년, 3년, 2년간 거주할 의무를 가진다. 이렇게 해놓고 이때 5년, 3년은 어디란다? 공공택지는 5년, 3년.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그 외의 택지는 3년, 2년.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공공택지와 공공택지 외이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서는 5년, 3년, 3년, 2년 이렇게 해놓고 5년, 3년은 공공택지,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3년, 2년 이렇게 했죠. 그죠? 그리고 공공택지에서는 어떨 때는 5년이죠. 분양가가 인근 거래 대비 얼마밖에 안 된다? 80% 미만. 예, 주변 시세보다도 80% 미만밖에 안 되는 싸다 이거죠. 싸게 분양한다. 그때는 몇 년? 5년간. 80% 이상 100% 미만. 조금 싸다. 이상 100% 미만부터 100% 미만이다. 그럼 조금 쌀 때는 몇 년? 그건 3년이다. 이게 공택지야. 그럼 공택지 외의 택지는 왜 똑같아? 80% 미만 아주 쌀 때는 3년. 그리고 80% 이상 100% 미만 조금 쌀 때는 몇 년? 2년. 이거거든. 시험 문제 낼 가능성은 이게 제일 높아요. 수도권 분양가상에 전주택 하는 거. 아셨죠? 그래서 이거는 몇 년? 이렇게 하라. 이거 3년은 뭐죠? 어디 거야? 세종시. 그죠? 거기 있는 거고. 이 2년은 뭐죠? 공공재개발사. 2년.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해놓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도는 5년, 3년, 3년, 2년 이렇게 해놓고 5년, 3년, 3년, 2년 이렇게 해요. 이게 전부야. 공공택지, 공택지, 외택지 이것만 정하면 되죠. 그럼 여기서 뭐라고 주셨어? 공공택지, 외택지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고서 얼마래? 80% 미만 싸죠? 그럼 어떤 거야? 요거네. 그죠? 예, 공택지, 외택지 80% 미만 싸네. 3년.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찾으면 됩니다. 맞아요? 근데 2년 했잖아. 9년이 틀렸잖아. 그러니까 그럼 몇 년이 돼? 5년 그랬어야 됐지. 그죠? 예. 문제는 그렇게 접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애우지 않으면 못 풀어요. 이렇게 해서 5년, 3년, 3년, 2년, 3년, 2년 이렇게 해놓고 착착착 찾아야 돼. 그래서 조금만 정리하세요. 어차피 공법은 문제, 이 숫자 문제가 몇 문제라죠? 총 전체 직접 정답인 게 약 12문제 정도 나요. 직접 정답인 게 12개야.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숫자 5개 지문 중에 숫자가 들어가서 풀어야 되니까 또 몇 개? 그게 한 13개. 총 40문제 중에서 20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20문제고 넘어요. 25문제 정도. 몇 년 그래? 40문제 중에서 25문제가 숫자와 관련된 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많다고 안 외울 수가 없어. 시험 문제도 안 하는데 어떡할 거야? 외워야지. 아셨죠? 그래서 이것도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70번.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1번. 투기과열지구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어디를 단위로 지정하죠? 시, 군, 구 또는 읍면동 지역 단위로 지정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해요. 시, 군, 구 하니까 여기죠? 강서구 이렇게 지정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화곡동 이렇게 지정하는 것도 된다는 얘기야. 시, 군, 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는 게 가능하죠. 다만 택지개발 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지역 단위를 조정할 수는 있다. 맞죠? 그럼 2번 국장이 투기과적으로 지정하나 해제할 때는 바로 밑에 있는 시도사와 협의합니까? 의견을 듣습니까? 윗사람은 아랫사람의 뭔다?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수백 번, 수천 번 얘기했다. 왜요? 귀가 커야 된다고 그림고법에도 귀까지 그려놨잖아. 그래서 윗사람은 뭐가 커야 돼? 입이 커야 돼. 윗사람은 귀가 커야 돼. 귀가 커야지 입만 크면은 밑에 사람들 졸졸졸 쪼기만 하고, 그죠? 밑에 사람 피곤해서 일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윗사람은 귀가 커야 된다. 그래서 위에 있는 국장은 밑에 있는 시대에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제 협의한다면 땡! 종치는 겁니다. 틀린 거야. 3번. 시도사가
투기과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해지한 경우에는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맞습니까? 시도사는 위에 있는 국장과 뭐하라고 그랬어? 협의하라고 그랬죠. 언제 승인받으라고 그랬어. 여기는 국장과 협의한다. 그래서 윗사람은 밑에 사람의 의견을 듣고 밑에 사람은 윗사람과 협의하거나 승인받는데 여기는 승인하라 협의라고 되어 있다. 그런 뜻이죠. 4번 투기과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까? 안 거쳐야 됩니까? 웬만한 건 주거정책심의 심의 거쳐요. 투기과지구 지정할 때, 조정대상 지정할 때,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할 때 다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지역 지정할 때도 주거정책심의 심의, 투기과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할 때도 그때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5번 투기과열지구 지정 직전부터 소급해서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 몇 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률이 모두 10대1을 초과한 곳에 투기과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랬더니 뭐만 눈에 보이죠? 그래 20대1이 아니야. 얼마 있었어? 10대1. 그래서 틀렸다라는 걸 찾았어. 그죠? 그러면 20대1을 갖다가 만약에 10대1로 냈으면 어떻게 될까? 20대1로 되는 걸 뭘 고쳤어? 10대1로 고쳤다면 그럼 맞는 거야? 앞에는 5대1, 국민주택 규모는 10대1 이렇게 하면 맞는 거야? 거기는 맞았죠. 그렇게 하면. 그런데 뭐가 틀렸어? 예, 2개월이죠. 3개월이 아니잖아. 거기 앞에 틀렸잖아. 이거 최근 시험 문제예요. 괄호 속에다 2개월 고르라고 시험 문제 냈었어. 그래서 3개월이나 몇 개월? 2개월이라고 했어야 되죠. 따라서 두 군데가 틀린 거야. 첫째는 직전 2개월 동안으로 고쳐야 되고 밑에 국민주택규모 청약 경주는 몇 대 10대 1이라고 두 군데를 고쳐야 된다. 그래서 틀린 게 두 개. 옳은 것 1번만 정답. 자, 71번.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 1번.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일시 집중 등이 우려되어 도지사가 리모델링 기부기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도시가 아닌 시장도 리모델링 기부기에 수립해야 합니다. 원래 리모델링 기부기가 누가 수립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 3명이야. 원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이 수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누가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하면 그때는 수립하여야 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죠. 두 번째, 입주자 대표회의가 허가를 받아서 리모델링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되죠?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허가받고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모델링 할 때 누가 한다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할 때는 전원의 동의 어디 나오죠? 218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218페이지 박스 속에 있는 것 중에 밑에 거, 박스 속에 바로 밑에 있는 거 나오죠? 그게 맞는 거. 자, 3번 시장운수구청장이 안전진단으로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하여 전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축물은 증축 리모델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현재 있는 아파트가 너무 낡아 빠졌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 했어? 원래는 그냥 리모델링 하려고 했어. 그래서 증축 리모델링 하려고 원래 증축 리모델링 하려고 뭐 했더니 안전진단을 실시했더니 안전진단 결과 뭐로 나왔어? 이거는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나왔고 따라서 뭐는 안 되겠다? 고쳐 짓는 건 안 되겠고 뭐 하는 걸 하자? 아예 부시고 새로 짓는 무슨 대상이다? 재건축 사업 대상이 된다면 뭐는 하지 말라? 증축 리모델링 하지 말랍니다. 왜? 증축 리모델링 하다가 잘못하면 뭐 한다는 얘기야? 붕괴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 붕괴 우려가 있으니까 부시고 새로 짓는 재건축으로 하셔야 되지 증축 리모델링 하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런 표현으로서 그건 맞는 문장. 4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허가를 받아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려면 주택단지 전체 구분수의 의결권의 각 75% 이상의 동의와 동별 구분수와 의결권의 각 50%의 동의를 받아라. 자, 이건 얼마죠? 75 플러스 50, 7550 리모델링 허가받기 위한 동의요건 얼마? 75% 플러스 50% 7550 차량 허가번호가 몇 번? 7550번 이렇게 해오라 그랬죠. 그래서 맞는 문장이야. 5번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 리모델링에서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전유 부분의 면적이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에도 불구하고 대지사용권은 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아마 71번은 거의 못 맞았을 것 같은데. 보자. 71번이면 5번이 정답인데 그래도 37.5%나 맞췄네. 어? 그래도 3분의 1은 넘었네.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간단히 설명할게요. 이런 얘기야. 지금 여기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 뭐 있죠? 101동, 102동, 103동, 104동. 그 조그만 진짜 4개 동만 있다 쳐. 여기 뭐인데 지금 증축 리모델링 한대. 그럼 세대별 증축에 그럼 몇 평 있었어? 원래 20평짜리였었어. 몇 평으로 늘리자? 32평으로 늘리자입니다. 그럼 평수가 늘어나잖아. 그럼 어디를 늘리죠? 베란다 쪽 앞을 터가지고 이렇게 늘립니다. 이렇게 늘릴 수 있죠? 이게 세대별 증축 리모델링을 이렇게 합니다. 자, 문제는 25평일 때 이 사람들의 대지 지분, 이 땅 지분이 있을 거 아니야. 대지 지분이 몇 평 있을까? 요거 10평 있었습니다. 대지 지분이 10평 있었어. 그럼 32평으로 아파트를 받으면 대지 지분이 더 늘어나야 돼? 줄어들어야 돼? 12평으로 이렇게 늘려주면 된다, 안 된다? 늘려줄 수 있어, 없어? 못 늘려주죠. 왜요? 땅은 그대로인데 땅을 늘려주려면 땅을 이만큼 옆에 있는 땅을 더 사야 되지. 그죠? 평수가 늘어나려면 다 늘려주는 거니까. 말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대지 사용권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냥 그대로 10평이라는 얘기야. 30평을 줬어도 20평짜리를 30평으로 평을 더 세대별 증축을 해서 늘렸다 하더라도 대지 지분은 원래부터 몇 평? 10평 있던 거 그대로 가야 되지. 그렇다고 이걸 늘려주는 건 있을 수 없다. 땅은 늘릴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근데 세대별 증축이 아니라 뭐라 했을까? 우리 세대수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세대수 증가해. 이제 옥상으로 올려. 이쪽으로 올려. 옥상으로 올려. 세대수 증가시키죠? 그럼 세대수가 늘어났잖아. 그럼 늘어난 사람도 대지 지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죠. 이 사람들은 야, 건물만 가서 땅으로 써. 말 안 되잖아. 그럼 종전했던 10평 어떻게 돼? 줄여야죠. 몇 평으로? 8평. 이렇게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기준건 이렇게 줄인다. 그래서 여기 있던 땅 지분이 오히려 이렇게 뭐 할 때만 세대수 증가형 증축할 때는 오히려 이렇게 줄어들 수 있죠. 근데 얼마나 줄일런지 그건 또 다시 계획해야 되죠. 그래서 그건 별도로 다 따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거에 따라서 이걸 몇 평 줄 것인지 거기서 따로 정하라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 내용들이 돼 있더라. 그래서 원칙적으로 세대수를 증가를 수반하는 리모델링에서 그때는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서 전유 부분의 면적이 늘거나 줄어들면 세대수가 증가했죠. 그때는 요 종전의 이 대지 사용권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한다는 얘기야. 이건 그래서 이건 따로 변하는 걸로 하지 이렇게 줄 수가 없어요. 왜? 10평을 다 줘버리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땅을 받을 게 없는데 그래서 뭐라고 붙여야 돼 이걸? 맞으면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에서 뭐 이렇게 썼어야지 하는 거지. 세대수를 증가를 수반하는 리모델링에서는 대지 사용권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변하는 걸 권리변동 계획이라고 그래. 이렇게 바뀌는 거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평을 줄지, 8평을 줄지, 7평을 줄지 이거는 뭐란다? 권리변동 계획에 따른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권리변동 계획을 따로 수립해가지고 세대수를 증가시킬 때는 권리변동을 따로 수립해서 토지집은 몇 번을 줄 건지 그거는 따로 계획으로 그거로 새로 수립해서 그거에 따른다 라고 돼 있다. 그거까지죠. 그래서 5번은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변합니다. 72번. 그건 어려운 거 아니야. 가만히 그림으로 그려보면 별거 아니야. 그 설명이 당연하잖아. 그죠? 땅을 늘려줄 수는 없으니까, 땅을 조절할 수 없으니까, 원래는 세대별 증축만 벌어진다면 그냥 10평 그대로 권리변동 계획은 원래는 대지 사용권은 변하지 않아. 10평 그대로야. 그런데 세대수를 증가시키면 줄어들어야 돼. 근데 얼마나 줄일지는 권리변동 계획을 따로 수립해서 얼마큼 줄여서 주다. 라는 계획을 따로 수립한다. 그렇게 정리하죠. 자, 여기 그래서 틀린 건 5번이 정답. 자, 이제 72번 무슨 법? 건축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건축법은 생각보다 점수들이 많이 좀 떨어졌어요. 자, 건축법 영상 용어와 관련된 내용에서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6m를 넘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사비는 신고 대상 공작물이다. 6m 넘는 거야? 아니잖아. 몇 미터 넘는 거야? 5m 넘는 거지. 넘는 것 테스트가 초과잖아. 그러니까 초과는 5m 초과지 6m 초과가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거 문제 어떻게 풀었죠? 5m 초과니까 5m 넘으니까 6m 넘는 것도 들어간다? 아니라니까 6m 인 이렇게 쓰면 문제가 맞아도 6m 넘는 이러면 틀린 문제가 된 거야. 아셨죠? 6m 넘는 게 아니라 5m 넘는 이라고 했어야 되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를 바꿔서 6m 넘는 게 아니라 6m 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사비 이렇게 했으면 그럼
그거 맞는 거지. 왜? 5m 넘는 거니까. 아셨죠? 항상 무슨 숫자를 특정점을 얘기하는 거지 기준점을 옮겨놓는 거지. 그걸 조심하라. 이건 뭘 옮긴 거야? 기준점을 옮겨놓은 거거든. 5m 넘는을 6m 넘는 했을까? 이건 틀린 거다. 아셨죠? 6m인 이거하고 6m 넘는 하고는 전혀 다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두 번째, 4m를 넘는 장시탁, 기념탁, 첨탁, 광고탁, 광고판. 이거는 허가 대상 공작물입니까? 아니요. 신고 대상이죠. 그것도 틀렸고. 세 번째, 층수가 48층이고 높이가 210m인 건축물은 초고층 건축물이다. 맞아요? 48층이면 아직 초고층 아니죠? 그런데 210m면 200m 이상이니까 초고층이죠?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초고층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되니까. 따라서 높이 210m 때문에 초고층 건축물 이것은 맞죠. 그럼 리얼은 층수가 28층이고 높이가 110m인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이다. 맞아요? 고층이 되려면 최소한 층수가 30 이상 되거나 아니면 높이가 120m는 돼야 되는데 지금 둘 중에 하나라도 걸려 안 걸려? 안 되잖아. 안 되면 뭐죠? 그거는 그냥 고층 건축물이 아니다. 라고 써야 되죠. 따라서 옳은 걸 고르해서 또 틀린 걸 고르해서 예, 틀린 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몇 개야? 기억, 니은, 리얼. 정답은 4번이죠.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 거기서 리얼을 갖고 응용해 볼게. 리얼. 층수가 28층이고 높이가 130m인 건축물은 준초고층 건축물이다. 라고 냈어. 맞아? 틀려? 맞아요? 120m 이상이잖아. 근데 200m 미만이잖아. 그죠? 그럼 뭐다? 준초고층이야. 근데 문제는 그걸 준초고층이라 되지 않고 고층 건축물이다라는 내가만 맞는 게 틀린 거야. 그것도 맞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 되면 무슨 건축물이야? 고층 건축물이잖아. 그러니까 130m라고 써놓으면 고층 건축물이면서 동시에 그중에 준초고층 건축물이다. 이 말이 정확한 표현이야. 고층 건축물인데 그중에 특히 준초고층 건축물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그게 정확한 표현인 거. 따라서 고층 건축물에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고층에는 준초고층과 초고층 건축물을 합쳐서 고층 건축물을 한다. 개념정리 법이 그렇게 됐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틀린 것 4번. 73번. 건축에 대한 설명서 틀린 거 1번.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다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지었다. 뭐가 되죠? 신축. 맞죠? 두 번째, 기준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했어. 그리고 건축 면적은 줄이고 층수는 증가시켰어. 뭐죠? 증축. 맞아요? 원래 증축은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거. 즉,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증가해서 증축이죠? 따라서 줄어드는 건 따지지 않아. 면적 주는 건 아무것도 따질 거 없고, 뭐만 하자? 늘리는 건 보는데, 늘리는 게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넷 중에 하나만 늘려도 뭐라 부른다? 증축. 따라서 층수를 증가시켰을까? 증축. 3번. 기존 건축물의 기둥 2개와 포 3개를 해체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 보면서 다시 축조하면 개축이다? 개축이 되려면 뭘 갖췄어야 돼? 전부를 해체하거나 일부를 해체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내면 그건 개축이 돼. 그런데 일부 해체라는 게 얼마큼 해체라 그랬죠? 4개 중에 3가지 이상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핵심이야. 그럼 4가지가 뭐죠? 내기보지, 내래벽, 기둥, 포, 지붕들. 4가지 중에 몇 가지가 들어야 돼? 3가지를 포함시켰어야 돼. 근데 여기는 지금 몇 가지만 포함됐어? 2가지야. 기둥하고 포밖에 안 들어갔어. 따라서 내래벽이나 기둥이나 포나 지붕들 넷 중에 3가지가 들어갔는데 여기는 기둥하고 포만 들어갔으니까 이건 뭐가 아니다? 개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개축이 아니면 이건 뭐야? 개축이 아니면 이거 뭐야? 대수선이에요. 대수선. 그죠? 대수선. 기둥, 증설, 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대수선이죠? 보, 증설, 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근데 여기는 뭐라고 했을까? 해체라고 했으니까 1개만 해체해도 대수선이니까 2개를 했든 3개를 했든 하여튼 1개 이상만 해체하면 대수선이니까 이건 대수선에 들어간다. 이건 개축이나 대수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 4번.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별도의 건축물을 뭐하는 거? 축조한다. 그럼 기존 건물 옆에다 또 하나 지면 뭐죠? 증축이야. 건축축. 아까 부속 건축물에다가 주된 건축물 집 뭐라 그러고? 그건 신축. 요거는 기존 건축물 옆에다 하나 또 짓는다면 아무런 말이 없으면 그거는 증축. 증축이죠. 5번. 건축물이 천재집이나 그 밖의 채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다가 첫째, 연면적에는 항상
종전규모 이하로만 줘야 되고 동수, 충수, 높이 어느 하나가 종전규모를 초과해도 뭐가 될 수 있다? 재축. 다만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범위는 현행 건축법령과 조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만 초과할 때 그러면 그것도 뭐라고 한다? 재축이라고 하자. 그랬을까? 5번도 맞는 문장. 그래서 틀린 건 3번만 정답. 자, 74번 건축 허가권자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 1번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만이 아니라 대수하는 자도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허가받더라? 특시특도 시장수 촌장. 맞죠? 근데 서울특별시 강남구에다가 전부 다시 바꿀 걸 그랬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서울특별시 건축에 심의를 거친 몇 층짜리 60층인 호텔을 신축하려면 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아 틀려? 이거는 무슨 말이지 이거? 지금 원래 특별시장이 허가 내주는 게 뭐 있었죠? 어떤 거?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거. 그죠? 그런데 아무리 21층 이상 된다 하더라도 공장, 창고, 지방건축에 심의 거친 건 원래는 다시 구청장한테 내려가죠? 그런데 지방건축에 심의를 거쳤는데 무슨 건축물이래? 초고층 건축물. 그건 다시 누구한테 받아라? 특별시한테 허가받으라고. 했어 안 했어? 근데 왜 지금? 그죠? 몇 페이지? 151페이지 위에 박스 속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갖고 낸 거야.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문제를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60층이니까 뭐야? 초고층 건축물 있잖아. 누구한테 해야 돼? 서울특별시장. 뭘 거쳤어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초고층 건축물이니까 다시 특별시장. 맞죠? 3번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연면적가 20만 제곱미터인 뭐 짓는데? 백화점을 짓는데 그럼 백화점은 공장도 아니잖아. 창고도 아니잖아. 그죠? 그때는 누구한테 간다? 광역시장. 4번 인천광역시 남동구에다가 연면적가 20만 제곱미터인 뭐 짓는다? 공장. 그럼 공장은 인천광역시한테 가야 돼? 구청장한테 해야 돼? 내려가라 그랬죠. 구청장한테 받아라. 이것도 맞죠. 5번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연면적 8만 제곱미터인 업무용 빌딩을 연면적 14만 제곱미터로 증축하는 행위는 구청장이 허가를 받아라. 원래 8만 제곱미터 칠 때는 누구한테 받았어? 중구구청장한테 허가받고 줬어. 10만이 안 되니까. 그죠? 근데 거기다가 10분의 3 이상을 증축했죠. 그럼 8만 제곱미터에 10분의 3이면 얼마죠? 38이 24, 24,000. 그럼 8만에다 24,000 더 얼마죠? 104,000. 지금 얼마죠? 14만. 그럼 104,000 넘어갔죠? 그럼 10분의 3을 넘게 증축했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 증축하는 것도 누구한테 받아라? 특별시장한테 허가받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중구청장이라 누구한테 받는다? 서울특별시장. 10분의 3 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뭐가 됐단다?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가 10만 이상 된다면 그때 증축하는 것도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받아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구청장이라 서울특별시장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조금씩 응용하는 문제들이거든. 이게 대단히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허가권자에 대해서 수십 번 얘기했고 몇 페이지에 나와? 거기 151페이지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허가권자 누구냐 중요하잖아. 근데 그걸 조금씩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고 이렇게 문제를 돌려가지고 응용 문제로 내버리면 접근 못하는 거야. 못한다는 건 무슨 말이다? 이해 못하고 있단 말과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그림공법에 보면 얼마나 자세하게 그림 그려놨어. 쩍쩍쩍 그린 거. 이게 머릿속에서 보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구청장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장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75번.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측임에 대한 설명서 틀린 거. 예,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측임은 조금 설명했었어요. 몇 페이지? 155페이지 맨 밑에 다 외울 거 없어. 몇 가지만 외우면 돼. 첫째, 건축 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 현장을 방치할 경우 뭐가 필요하다? 공사 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2번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얼마?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지방자치가 조례를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착공 신고한 건축주에게 뭘 예치한다? 안전관리 예측임을 예측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임 예측할 수 있다? 맞죠. 그때 3번 예측임은 건축공사비의 몇 퍼센트? 1% 범위에서 현금이나 보증서로 예측할 수 있다. 했어야 되지. 3%가 아니라 1%. 자, 4번 한국주택공사 또는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예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아요? 예, 예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 5번 허가권자는 착공신고 이후 건축 중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로서
공사 중단 기간이 몇 년을 넘으면 2년을 구하면 그때는 예치한 돈 있죠? 그 예치금을 서면으로다가 건축주한테 알려. 야 이거 쓸 거다. 너 알고 있어라. 라고 서면으로 고지한 후 그걸 뭐 한다? 공사 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때부터 사용할 수 있어. 공사가 중단되고 몇 년이 지나면 예치금 사용할 수 있다? 2년. 그렇게 요란 얘기야. 공사 중단되면 2년이 지나면 예치금 사용. 이렇게 정리하죠. 그래서 맞는 문장. 틀린 건 3번. 자, 76번. 건축법령상 규정된 내용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1번. 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건축할 때는 그 대지는 원칙적으로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됩니까? 농막은 농지에다 짓잖아. 근데 도로랑 접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농막을 많이 선호하는 겁니다. 도로랑 접하지 않다니까. 이건 맞는 문장. 2번. 연면적계가 2000제곱미터, 공장은 3000제곱미터 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규모 건축물은 적어도 너비 6m 이상 도로에 몇 미터 접해야 돼? 4m 이상 접하여야 하죠? 예, 그것도 맞고. 그리고 세 번째,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묵구주 건축물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뭐하랍니까?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 확인서를 받아 착공 신고할 때 확인서류를 허가권자한테 제출해야 되는데 뭐는 필요 없다? 창고나 축사나 작물재배 같은 건 사람들이 보관되는 장소가 아니니까 이건 안 해도 괜찮다.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데 또 표준 설계 도서에서 칠 때는 아예 필요 없다. 표준 설계는 이미 안전성이 입증된 것처럼이니까 별도로 구조안전 확인서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맞고. 리얼. 고층 건축물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 승강기 중 한 대 이상을 뭐로 만들어?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하라. 그거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피난 안전구역 있는 데다가 이 피난용 승강기가 설치되는 거야. 그것도 이해하고. 미음. 공업지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200제곱미터 이상에서 해당 지방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자, 최소 분할 면적. 원래 주거지역은 얼마죠?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은 공업지역도 150, 녹지지역은 200 이랬었잖아. 그죠? 그리고 그 밖에 나머지 지역은 그 밖에 지역은 60. 그 밖에 한마디로 나머지거든요. 그러면 60, 150, 200. 따라서 공업지역은 150이지 200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200은 어디다? 그건 녹지지역이란다. 그래서 틀린 건 미음만 틀렸어. 그래서 옳은 걸 고르라.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리얼. 예, 76번은 바로 4번이, 아니 5번이 정답입니다. 아셨죠? 반타작 정도 하셨어. 자, 77번. 층수와 관련된 설명서 틀린 것. 첫째,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예,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거야, 이건. 그죠? 근데 한 81% 정도 맞추셨으니까, 뭐, 그 정도면 된다. 근데 하여튼 기본적인 거야.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여러 번 시험 문제 났었죠. 2번. 아파트는 1층 전부, 아파트하고 또 하나, 뭐죠? 연립. 아파트의 연립은 1층 전부를 무슨 구조로 해놓고? 필로티 구조로 해놓고, 그걸 뭐로 쓴다?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층수에서 제외. 반면에 다가구하고, 다중, 다가구, 다세대. 세 가지. 다중, 다가구, 다세대. 몇 페이지? 170에 나와요? 네, 170페이지 한번 보세요. 170페이지, 그거? 아닌데? 그 전에. 어디 있어? 어디에 나와요? 층수 들어가는 거. 층수. 아, 거기 몇 페이지? 170페이지 중간 두 번째 박스. 그중에 몇 번? 라번. 좀 전에 아파트 연립은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라고 주차로 쓴다. 층수 제외. 라번.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 셋은요.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무슨 구조라고? 필로티 구조라고. 그 중에 전부를 필요한 건 다 주차장으로 써야 돼. 그럼 층수 제외. 근데 일부만 주차장으로 했어. 그럼 나머지 주차장으로 쓰지 않는 부분 있죠? 필로티를 안 만들어 놓은 거. 그 필로티 구조가 아닌 부분은 뭐로 쓴대? 주택 외의 용도로 쓴대. 주택이 아니어야 돼. 주택 외 용도. 그럼 그것도 층수에서 제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 다가구, 다세대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에서 주차장으로 쓰면 층수에서 빼주고 일부만 필로티 구조를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 부분은 주택 외의 용도로 쓴다면 그것도 층수에서 제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셔야 됩니다. 따라서 2번은 맞았고 3번도
다가구 주택은 1층의 바다 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토 주라요. 주차장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 용도로 쓴다면 해당 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건폐율 40%의 용적률 200% 건축하면 최소 몇 층의 건물이 됩니까? 건폐율분의 용적률이 최소 층수라고 그랬죠? 맨 위에 나오잖아. 170페이지면에. 따라서 건폐율 몇 프로? 40%. 용적률 몇 프로? 200%. 그럼 40분의 200이라는 얘기야. 그럼 4, 50, 5층. 최소 5층 이상 되는 건축물이 된단다. 최소 5층 이상짜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도 맞는 문제. 5번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르면 어떻게 되죠?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의 층수로 따집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밖에 없습니다. 틀린 건. 자, 이제 78번 건축협정과 결합건축에 대한 설명서 틀린 것. 건축협정, 결합건축 둘 다 정리해야 돼요. 1번 건축협정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 구역에서의 연접한 대지에 대한 대지의 조경 규정을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여야 한다. 조금 어려워요. 이건 어디에 나오죠? 174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통합적용 대상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6가지 나오죠? 그래서 대지가 건조하면 대지, 건조, 주차장, 하수처리시설 이걸 말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대는 뭐죠? 대지와 도로 관계. 지는 지하주차, 지하층. 그 다음에 건은 건폐율. 조는 조경. 그 다음에 부서주차장, 주차장. 개는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대지가 건조하면 주차장이다.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라. 말 되는 소리인지 안 되는 소리인지 나도 모르겠어. 대지가 건조하면 물 뿌리는 걸 설치해야 되지. 무슨 똥 싸는 물이 흘러가는 걸 설치하냐. 그 대지가 건조하면 똥물을 뿌리라는 소리야. 하여튼 그런 뜻이야, 그죠? 대지가 건조하면 어디다가 주차장에다 똥물을 뿌려라 이런 소리인데 좀 말이 이상한 소리인데 하여튼 그게 머리짜만 따는 거야. 근데 이게 언제 시험 문제 났었어요? 28회 때 이게 시험 문제 났었어요. 근데 사실은 풀기 만만치 않아. 6가지, 한 3가지까지는 외우겠는데 6가지를 이렇게 외우기가 사실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어쨌든 시험 문제 났었어. 건축협정, 인가를 받은 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해서는 대지 조경 규정은 개별 건축마다 한다, 통합적이 한다. 통합적이 뭐죠? 조경하는 걸 그 대지마다 조경하는 게 아니고 한쪽에다 몰아가지고 한쪽에다 조경해버리는 거야. 그냥 이 대지에는 조경 안 해. 대신 여기 조경할 거 있었죠? 그걸 다 몰아서 한쪽에다 그냥 조경을 한꺼번에 해버리는 거. 무슨 적용? 통합적용.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않고 한쪽에 몰아서 통합 적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1번이 틀린 정답. 2번 국토법에 따른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건축협정 집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건축협정 집중구역인지 알 수 있어요? 예, 건축협정 집중구역은 몇 군데만 하죠? 4군데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환경 개선 없이 하는 정비구역, 존치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머리를 따서 지주존도. 지주는 존나게 도도해 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은 지주존도. 지자 들어가잖아. 그 맞죠? 그건 맞는 거고. 3번째, 2개의 대지를 수유한 자가 1명의 경우에도 그 토지 수자는 해당 토지구역을 결합건축 대상 지역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어요. 모두 마찬가지고 건축협정 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결합건축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때 그 소유자 한 사람을 뭐라고 한다? 결합건축이나 건축협정 체결자로 본다. 그건 양쪽 다 걸려. 결합건축 되고 건축협정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합니다. 4번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이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도시계획의 용적률의 100분의 20을 초과했다. 그러니까 많이 올렸다는 얘기야. 원래 용적률이 몇 프로였는데 원래 400% 했었어. 근데 몇 프로 올렸어? 500% 올렸어. 그럼 400% 500% 올라가면 100% 증가된 거죠? 그럼 400%에서 100%가 올라가면 몇 프로가 올라간 거야? 25%. 400%에다가 100%를 더 올려서 500%를 만들면 요 증가된 게 몇 퍼센트 올린 거야? 25% 올린 거죠. 그죠? 그래야 400에 25%면 얼마죠? 그게 100이고 100이 올라가서 500이 됐잖아. 그럼 25%가 올라간 거니까 20% 이상 증가된 거죠? 그때는 뭐만 거치지 말고 건축인의 신명 거치지 말고 뭐도 같이 가라? 도시계획하고 공동심의를 거쳐라. 100분의 20이 너무 증가됐을 때, 넘을 때는 초과될 때는 뭐가 필요하다? 도시계획의 심의가 필요하는 것만 건축인의 심의만 아니라 도시계획의 심의도 같이 해야 된다. 공동심의를 거쳐라. 중요한 거니까 기억하십시오.
5번 결합 건축 협정서를 폐지할 때는 협정 체결자 전원이 통하여 허가권자한테 신고만 하면 폐지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 하는 것? 결합 건축 협정 폐지할 때는 전원의 동의 플러스 신고야. 그러면 말고 건축 협정 폐지할 때는 과반수 동의 플러스 인가. 다시 과반수 동의 받아서 폐지 인가를 신청해야 돼. 그래서 그거하고 혼동하지 말라. 그래서 건축 협정하고 결합 건축 폐지할 때 동의자가 달라요. 결합 건축 협정은 과반수 동의인데 결합 건축은 전원의 동의해야 돼. 그리고 결합 건축 협정 폐지할 때는 그냥 다시 또 인가 받아야 돼. 과반수 동의 플러스 인가. 반면에 결합 건축 폐지할 때는 전원 동의 플러스 신고. 다시 허가받는 게 아니라 그건 신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중요한 거니까 둘 다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79번 이제 농지법으로 넘어가죠. 농지 소유와 관련된 내용서 옳은 거 1번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고 어디 있는 거? 농업진 인적 외의 농지를 소유할 때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지만 농업 경영에 이용되도록 해야 됩니까? 아니야. 주말 농장하고 학교나 그런 일부 기관들이 시험 실습적으로 취득하는 건 농업 경영에 이용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됐어. 그래서 그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시장운수구청장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상적인 영농, 관행 등을 감안해요. 농지 한 필지를 공유를 소유하려는 자의 최대 인원수를 몇 명? 7명 이하에서 구체적은 뭐로 정한다? 시군이고 조례를 정한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맞아 틀려요? 맞아요. 이거 농지법 올해 한 문제는 맞춰야 되잖아. 뭐만 맞추면 된다? 개정된 내용만 기억하라 그랬잖아. 이거 개정된 거야 안 한 거야? 전번 설명 몇 번 했었어요. 이거 개정된 내용이다. 새로 개정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신설된 내용이야. 옛날에는 공유농지에 대해서 몇 명까지가 소유할 수 있는지 법이 없었어. 그러니까 공유농지 하나인데 소유자가 몇 명인지 알아요? 2,500명. 그런 농지가 있어요? 땅 농지는 한 필지야. 소유자가 몇 명? 2,500명. 그럼 2,500명 이거 어디서 들어온 거야? 기획부동산. 이 기획부동산 이놈들이 공유지분으로 팔아버려. 필지를 구분하지 않고 이 땅 큰 한 1만 평 정도 되는 걸 가지고 공유농지로다가 그걸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집은 몇 제곱미터 때문에 얼마 이 지분별로 이렇게 팔아버려요. 내 처조카 중에도 한 명이 이거 받은 게 있더라고. 그래서 갖고 와서 평택에서 받은 거야. 갖고 와가지고 삼촌 이거 괜찮아요? 4,500만 원 주고 샀는데 여기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값 오를 거라 해서 샀는데 그랬더니 세상에 그 조그마한데 250명이 들어있어. 한 필지에. 그리고 공유지분으로 돼 있고. 그래서 뭐라는 줄 알아? 그냥 마음 피우고 살아라니. 예, 그거는 그냥 자선사업 했다고 생각하고 근데 생각 없이 살아. 그거 괜히 신경 썼다. 너 신접병 걸려서 일찍 뒤지니까 그거 그냥 마음 피우고 살아라고. 내가 그래 버렸어. 예, 그 공유지를 250명이 소유하는 게였어. 이건 다 누가 그런다? 기획부동산들이 그 지랄을 팔아버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유농지는 몇 명만 소유하자? 최대 7명. 몇 명? 7명. 세븐 7명.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시군구 조례를 정하래. 그러니까 또 7명으로 팍 외우면 안 돼. 7일지 5일지 3명일지는 뭐야 돼? 조례를 찾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시군구 조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상에 유리할 겁니다. 아셨죠? 이거 개정되고 신설된 내용은 올해부터 정되는 건 반드시 해야 돼요. 올해 시험 문제 영순이야. 다른 건 몰라도 개정된 내용만 외우라고 그랬잖아. 근데 개정된 내용도 못 외우고 있으면 시험을 어떻게 풀면 돼? 아셨죠? 조심하세요. 4번. 그다음에 그러니까 2번은 정답이죠? 옳은 거. 근데 79번은 몇 분이냐면 37.5%밖에 못 맞췄어. 그래서 내가 지금 열변을 토하는 거야. 아셨죠? 적어도 나는 이건 한 70%, 80% 맞을 줄 알았거든. 왜? 개정된 내용을 설명했던 거고 중요하다고 말한 건데 아직도 이걸 기억하지 못하겠다는 건 상당히 비극적인 현상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7명 이하에서 시군구 조례를 정한다. 그게 공유토지, 공유농지의 최대 인원수다. 3번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주말체험 영농 계획서를 작성해서 농지증 발급 받아야 합니다. 맞아요? 주말체험 또 3번 주말체험 영농을 하는 사람은 뭘 작성해야 돼? 주말체험 영농 계획서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농지증 발급 받아야 돼요. 맞는데? 그럼 3번도 답인데? 그럼 정답이 2개네. 맞아요. 복수 정답이다. 그럼 39번 봐봐.
37.5, 43.8 합치면 80% 된다. 80% 돼요. 예. 그래. 2번이든 3번이든 답은 둘 중에 하나 맞추면 되는데 한 80% 되는 거야. 3번 맞아요. 이것도 시험 문제 영순이야. 그래서 자꾸 집어넣다 보니까 영순이 넣다 보니까 이것도 넣고 싶고 저것도 정답하고 싶고 마음은 급했어. 자, 정답은 두 개다. 뭐 3번도 시험 문제 영순이야.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 작성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언제부터?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이런 거 없었어. 올해부터 작성해야 되고 뭐도 받아야 돼? 농지증 자격증명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지증 자격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래서 2번, 3번이 다 정답. 4번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다. 맞아요? 6개월 미만이죠. 이것도 작년에 개정된 거야. 그건 올해 게 아니고 작년에.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몇 개월? 6개월 미만. 그러면 그런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위탁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작년에 개정된 거. 또 5번은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몇 년 내? 1년 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전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몇 년 내 팔아야 된다? 1년 내. 누구한테 팔으래?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라. 법도 이것도 만들어진 지 몇 년 안 돼요. 한 2, 3년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가족끼리 팔지 말자는 얘기야. 아버지 명의로 있는 거 아들 명의로, 아들 명의로 있는 거 엄마 명의로 이런 식으로 가족끼리 파는 건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몇 년에 팔을 것? 1년 내 처분만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맞는 거, 옳은 건 몇 번? 예. 5번은 소유농지 상한을 초과해서 농지소유에서 판명되면 그 전부가 아니라 뭐만? 초과하는 부분만 소유농지를 초과하는 농지를 해서 그러니까 뭐죠? 주말 농장은 얼마만 소유해야 돼? 1000제부터 미만. 근데 주말 농장에서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게 총 1000제부터 미만이죠? 근데 남편 명의로 다 1000제부터 미만. 그 다음에 남편 마누라 명의로 1000제부터 미만. 이렇게 둘이 갖고 있어. 그럼 하나는 1000제부터 미만, 한쪽은 초과된 게 되죠? 그거는 처분 사유가 되는 것이고 그것만 팔아라 이거야. 그래서 판매되면 농지 전부가 아니라 초과되는 농지를 이라고 쳐서야죠. 농지 전부를 아니라 초과되는 농지를 이렇게 썼어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건 몇 번? 2번, 3번 두 개 다 정답을 하죠. 그럼 한 80% 맞는 거로 될 겁니다. 자, 마지막 40번 농지 대리경작 제도와 임대차 제도에 대한 설명서 틀린 것. 1번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몇 년으로 하죠? 3년. 맞아. 대리경작기는. 그리고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얼마? 100분의 10을 농지 소유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 상여를 지급해야 되죠. 만약에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급이 곤란하면 뭐 해야 되고? 공탁해 하면 되고. 이때 몇 퍼를 갖다 준다? 100분의 10. 이 100분의 10을 뭐라 부른다? 11조라고 한다. 그랬잖아. 10%란 말을 기억해야 돼. 100분의 10, 11조. 3번 몇 살?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 농업경에 이용한 기간이 몇 년밖에 안 된다? 5년이 넘는 농지는 임대할 수 있다? 몇 살 이상이라고? 60세 이상이래요. 농지를 더 이상 농사짓기 어려우면 그 사람 뭐 할 수 있다? 5년 이상 지가 농업경한 농지 5년을 넘게 농업경한 건 뭐 할 수 있다? 임대차 할 수 있어요. 나 더 이상 농사짓기 힘들잖아. 빌려주자. 몇 년을 넘게 농사진 것만 5년을 넘게 농업경한 거 그것만 임대차가 가능하더라. 할 수 있죠. 맞는 문장이고. 4번 농업경영을 하려는 사람에게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은 무슨 계약? 서명계약이 원칙이죠. 그럼 어떤 효력이 있죠? 임대차 계약은 그 뜬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농지 수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한테 확인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언제부터? 그 다음 날부터. 이거는 민법하고 같아요. 다음 날부터 제3제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 즉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5번 농지 임차인이 농지로 인정받는 단연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하는 농지 또는 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로서 고정식 온실 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의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은 몇 년을 합니까? 원래는 임대차 기간은 몇 년이죠? 3년 이상이야. 근데 이건 몇 년 이상이다? 5년 이상. 왜 5년이죠? 첫째, 단연생 식물 재배지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인삼. 어렸을 때 그렇게 늘어 그래서 단연생 인삼. 그럼 인삼 재배하려고 농지를 빌렸는데 몇 년만 농사질해? 3년. 그러면 잘하다 마른 건 인삼 어떡하라고? 의미가 없잖아. 최소 몇 년? 5년. 그죠? 또 여기다 농사 지려고 하는데 뭘 설치했어? 비닐하우스 고정실 설치했어. 그럼 초기 비용 많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많이 들어갔죠. 근데 3년만 해가지고 그 비용 다 뽑을 수 있을까?
힘들죠. 그때는 몇 년? 5년. 이 두 가지는 5년. 언제 개정된 거예요? 작년에. 그것도 작년에 개정된 거예요. 항상 시험 문제 영순이 5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써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틀린 거.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따 수업 끝나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야? 가서 민법 해야 되지? 공법 시간 없지? 하여튼 가급적 최대한 틀린 것만 뭐하고 쳐서봐야 돼? 요약집하고 비교해가면서 틀린 부분만 빗줄 쳐주세요. 그래서 자꾸 내가 이 요약집하고 마지막 돌아가서 이걸 봐야 되지 딴 거 보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꾸 요약집이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끝내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